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AI 디지털 교과서 내용이 만만치 않으셨죠? 잠시 기지개 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교과서 이런 말에 기존의 PDF 교과서를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전혀 다른 형태의 교과서라는 걸 이번에 아시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인 학습 진단, 맞춤형 컨텐츠, 대시보드, AI 튜터, AI 보조교사 이러한 5가지 기능들, 특히 대시보드를 통한 학습 상황 공유 이런 기능들이 정말 다른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사 역할입니다.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우리의 수업은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교육에 헌신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바꾸려고 했던 교육은 정말 이렇게까지 바뀌어야 하는 교육인가? 그리고 학습 설계와 수업 코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완전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서 진행을 해본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수업은 바뀌어야 하는가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통적 방식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해 단어 시험을 많이 봤었거든요. 일제형으로 단어 시험을 보지만 그 단어 결과들을 보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 학생들은 어휘 준비가 되면서 수업 준비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유인가를 제공해 주려고 그 사탕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면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들도 있었고, 전시학습 복귀와 다양한 동기부여들을 우리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정리 퀴즈와 학습 요약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기도 했었죠. 이미 배부된 학습지를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 이것들도 맞춤형 수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진짜 바뀌어야만 하는 건가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정말 2022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2 개정교육 과정의 6대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 역량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새로 집어넣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는 융합적 사고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 같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겠다. 그리고 협력적 소통 역량을 통해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구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구나. 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런 걸 얘기했는지 우리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이 바뀐 걸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해 보시면 모든 것이 동일한데요. 협력적 소통 역량이 의사소통 역량에서 약간 바뀐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과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모두 다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2022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게 달라졌나 알아보기 위해 총문도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죠. 만들어 봤더니 매체, 디지털, 성취 기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기존 수업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겠죠.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기존의 목표 역량들을 잘 완수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디지털은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학습 설계와 수업 코칭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수업 설계 교수 이론이 있죠. 이거 좀 오래된 이론입니다. 에디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업 계획안을 쓸 때 모두 다 이 에디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실제로 그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실행, 마지막으로 총괄 평가에서 수업 현장에서 실행된 교수 자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환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업 자료를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교수 목적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습자 구성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열할 것인지 이것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해당 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과마다 각각 다릅니다. 영어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다른 것이고 수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다른 것입니다. 정보과에서도 역시 다른 기능들, 코딩을 하기 위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수학은 단계를 밟게 되어 있는 거고 영어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밟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교과서가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요. 이걸 선생님들은 배우셔야 하고요.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을 잘 배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이라 할지라도 선생님들은 학습자에 따라 다른 수업 설계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다양한 활동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시선을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AI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 기능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성원의 학습 역량이 반대로 높고 집중력 유지가 잘 되는 경우 그럴 때 단순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기본 역량 강화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많이 지루해합니다. 누적된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도록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 설계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이터치 수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대시보드를 계속 보느라 모니터와 수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계속 모니터만 보고 모니터에 문제만 풀고 선생님도 계속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하이터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경험들, 사회적 연결감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능률이 더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각 코스웨어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코스웨어들도 개발사마다의 특화된 고유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뿐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도 출판사마다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잘 구현했지만 각각 회사의 고유의 기능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교과서 선정하시는 곳마다 고유의 기능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에 표현된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핵심 기능에 대한 숙지를 더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이터치 하이러닝으로 학생의 개별화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이터치 수업은 기본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이터치할 것인가, 이것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수업이 바뀔 필요가 없고 우리는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학습 설계와 수업 코칭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과의 수업 사례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어과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6대 핵심 역량을 모두 포함해서 영어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며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고 창의적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영어과의 총괄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한다고 우리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디지털은 도구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영어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영어 교과의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 함량을 총괄하기 위해 6개의 세부 목표를 진술하고 있고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으로는 좀 역량 함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과 AI 교육 환경을 고려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총론에. 그래서 이제 영어 교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던 이유가 과거에 우리가 영어, 그러면 언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이렇게 해서 4가지 역량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6가지 기능을 얘기하게 됩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사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각 핵심 역량을 영어과의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해석해서 교과 목표로 진술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언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4가지 영역이라고 했는데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4가지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바뀝니다. 이해와 표현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이 큰 영역에서 영어를 교육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해와 표현에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 외에 2가지 영역이 포함됩니다. 보기와 제시하기죠. 듣기와 읽기에 더해 시청각 이미지가 결합된 보기가 영어를 접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고 말하기와 쓰기에 더해 발표 등과 같은 제시하기가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영어를 통해 많은 자료를 접할 때 단순히 읽기와 듣기가 아니고요. 보기를 통해서도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말하기와 쓰기뿐 아니라 제시하기,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영어과에서 원하는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어 능력을 계속 키울 것이지만 그 중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되는 것들은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서비스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전체적인 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AI 진단평가, 그리고 AI 보조교사, AI 튜터, 교과 컨텐츠, 문항 컨텐츠, 활동 컨텐츠. 이게 학습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 데이터 허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서비스 구성은 이미 학습했던 대로 5가지 기능들이 있었고 영어 교과도 동일하게 이 5가지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학습 진단인데, 당연히 진단 형성, 총괄 평가 적절하게 배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진단 도구를 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수준별 개별화된 과제물 수행이 가능하겠죠. 학습 진단 도구는 영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휘 학습에 있어서 플래시카드의 형태로 어휘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빈칸 완성의 형태, 생성 이미지와 어휘의 매칭 형태로도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휘 학습뿐 아니라 본문도 진단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어법의 내용과 그리고 내용을 좀 학생들이 미리 읽어보고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도를 체크해 줄 수도 있고요. 빈칸 완성 등의 형태로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는 에세이 작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 말하기, 주제 말하기,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진단평가 때 사용하셔도 되고, 형성평가 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총괄평가 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맞춤형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과의 맞춤형 컨텐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실제로 수업하실 때는 말하기와 쓰기 학습 때 좀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단어와 본문 학습 때는 학생들이 좀 천천히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진단평가 때 너무 빨리 푸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천천히 푸는 학생들의 속도에 맞춰서 진단평가를 제공해 주시는 게 적절해 보였고요. 맞춤형 컨텐츠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과제를 내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진단평가를 할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진단평가를 하기도 하니까, 진단평가할 때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진단할 수 있게도 해주지만, 자기가 부족했을 때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학습 준비가 되도록 또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 남들보다 빠른 학생들에게는 추가 자료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컨텐츠, 그리고 느린 학생들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좀 더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기와 쓰기 컨텐츠에서도 맞춤형 컨텐츠가 나가는데요. AI가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별한 이런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라, 어떤 내용을 활용해라, 어떤 문법을 써라, 이런 내용들을 조건으로 줘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 주면 AI가 정말 학생 수준에 맞게 질문을 해주고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는, 특히 대화 같은 경우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말 다 다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이미 주어진 글들을 그대로 서로 역할놀이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각각 다른 내용들, 학생들이 다른 대답을 하면 교과서가 다른 대답을 또다시 해주는 그런 맞춤형 컨텐츠가 제공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또 살펴볼 내용이 되겠죠. 교사용 대시보드에서는 학생의 실시간 학습을 역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과거 학습 데이터도 분석하고, 과제물 수행도 확인하고, 그리고 학급 단위, 학생 단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영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도 본인의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고 새로운 과제를 확인하고 각종 분석 자료를 또 제공받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사의 대시보드 활용은 모니터 쳐다보기가 되시면 안 됩니다. 수업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정말 딱 필요한 때만 보셔야 됩니다. 과도한 대시보드 의존은 학생과의 접점을 줄이게 되고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AI 튜터와 AI 보조교사는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주체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AI 튜터는 학생이 학습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챗봇 형태가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조교사는 수업의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과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socially connected, 사회적 연결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업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인 연결감이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지원을 받을 뿐이지 인간의 본질적 역량은 더 강화되는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함께 수업을 만드는 능동적 학습자이면서 개인별 목표, 역량, 학습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경로를 구축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학습 멘토, 코치, 사회 정서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 상황을 한 가지를 가정하고 그 가정에 맞는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고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진짜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상황은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능 특강 영어 교과 수업입니다. 부교재로 사용하는 상황이고요. 학급당 28명 내외이며 학업 역량이 우수한 집단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적습니다. 서로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지 부족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업은 굉장히 경청하는 그런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가장 어려운 집단이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집단은 다기능,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계속해서 적용할 때 학생들이 더 많이 피드백을 주고 선생님들은 더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업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데가 바로 이런 집단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걸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제공받았을 때 흥미를 쉽게 잃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정도를 좀 더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를 좀 더 제공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눈빛과 목소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조절해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교수학습 목표로는 수능 특강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어휘를 잘 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글 흐름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코스웨어의 기능에서는 어휘학습 지원과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말하기 기능도 이용했습니다. 학습 전략에서는 강의식과 개별 코스웨어 활용 기능들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디지털 에셋도 활용이 됩니다. 수업 설계는 기본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사전 활동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학생 중심 활동을 부여함으로 능동적 학습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 중심 활동이라고 할 때 모든 활동이 좀 더 기본적인 기본 모형에서는 제시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등학교 3학년의 교실 수업이라는 걸 감안하여 모든 수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자료는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AI 코스웨어 활용 부분과 비코스웨어 디지털 기반 수업 자료 활용 부분이 있었는데요. AI 코스웨어에서는 진단평가, 그리고 사전학습으로 어휘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심화 사전학습으로 본문 해석을 심화된 학생들만, 이게 수업 시간 초반에 이루어질 내용이었는데 수업 초반에 진단평가를 굉장히 빨리 끝내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부여를 통해 심화학습을 넣어주었는데요. 이건 학생들이 수업을 다 끝낸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이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코스웨어의 디지털 기반 수업 자료로는 문장의 시각적 구조화를 위한 태블릿 기반의 PDF 리더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2024년 6월이고요. 2024년 6월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만 존재하는데 프로토타입에서도 한정된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던 건 코스웨어의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한 수업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는 문장의 시각적 구조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전체 화면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PDF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수업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기반의 영상 컨텐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영상 컨텐츠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록한 강좌를 열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AI 디지털 교과서도 동일하겠습니다. 수업 실행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평가 및 사전학습의 형태로 어휘학습을 수행시키는데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걸 딱 보고 이게 내가 아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다, 요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학구열이 높은 학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단어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를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심 굉장히 강한 그런 교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개별화되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면서 단어를 이렇게 매칭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어휘는 게임처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단어들을 보고 정답을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AI가 생성해 준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도 연상 단어 시험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단어 써보기, 그리고 어순 배열, 빈칸 써보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실행하는 동안 저는 대시보드를 통해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수업 실행 중에 나타나는 대시보드인데요. 살펴보시면 뭔가 좀 독특하죠. 학생들이 전부 다 100점이에요.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 고르기를 할 때 아까 보는 것처럼 모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 몰랐다고 해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이 알 때까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면서 수업 준비도 같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은 대시보드를 통해 나중에 보면 처음에 몰랐던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거였죠. 근데 또 미제출 학생들도 좀 보이죠. 이건 스마트 기기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이게 지금 강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엔 옆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죠. 저희가 그 스마트 기기 안 가져온 학생들의 점수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순 배열과 빈칸 써보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푸는 학생들 아니면 집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자료였던 것입니다. 대시보드는 진행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선생님들 이걸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돌아보시고 말 한마디 더 걸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개인별 세부 보고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전체 보고서랑 좀 다르죠. 가능하면 수업 중 활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다음 차시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차시에 학생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에 보시면 자주 틀린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틀린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 보자마자 바로 풀지 못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학생들을 놓치게 되십니다. 수업 중에는 대시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단어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본문을 공부할 때가 되겠죠. AI를 활용한 본문 분석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제공받는 자료들도 AI 디지털 교과서도 이렇게 모두 다 분석이 되고 자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음성 합성 기능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음성 합성 기능으로 읽어주는 본문은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조 분석 수업도 우리에겐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별도의 PDF 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샘플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실 때는 단순히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빛과 목소리, 이러한 톤의 조절로 학생들의 공감을 얻으셔야 합니다. 영어는 글의 주제 파악이 대부분의 해법이 됩니다. 주제 파악을 위해서는 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과 맥락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글로 읽어도 어려운 것들은 주제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교사가 끊어읽기 잘 하시고 정말 강조해서 읽는 것만 해주셔도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싶을 땐 꼭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읽어주는 거, 거기에서 그러한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실행에 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코스웨어에서 구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코스웨어를 통해서 실제 수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스웨어 형태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수업을 좀 더 쉽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코스웨어 활용도 함께 하긴 했습니다. 비코스웨어 컨텐츠는 하나의 시트에 이렇게 합쳐서 활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도식화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좀 전체 맵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필기 기록장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로 필기를 해본 내용들을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업로드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쓴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복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좌측 아래에 나와 있는 단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또 이제 스마트 기기의 펜슬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손으로 써보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타이핑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걸 흥미롭게 이렇게 손으로 썼을 때 그걸 또 다시 텍스트로 변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했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본문은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2분 내외에 이 짧은 영상을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해석을 다 했는데도 내가 제대로 해석했나 항상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관련된 주요 개념을 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틀어주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학생들이 다 하고 나서 수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특정 문법이나 어떤 특정 표현들에 대해서 좀 연습할 필요가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산적 활동 수업이 들어가야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 같은 걸 시켜줬는데요. AI 활용 말하기 수업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학생들이 말하게 하는 그런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정 문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정 주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과제로 제가 배포를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를 받게 되냐면 AI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건을 조금 더 다르게 줍니다. 그리고 AI가 학생에게 말을 할 때 조금 더 길게 말해주거나 좀 더 짧게 말해주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조금 더 길거나 짧거나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AI가 역시 또 계속 말하게 해주죠. 기존의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 더 발음이 좋은 학생이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발음이 좀 더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좀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시킬 때 굉장히 이게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학생들은 계속 움츠려졌어요. 말하기 기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맞춤형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제 자체도 학생들에게 맞춰지는 과제가 옵니다. 학생들은 모두 다 연습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량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 구체적인 문법들이 오히려 더 생산적 활동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이 강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하기 수업을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었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수업을 다 끝냈을 때 한눈에 개괄할 수 있는 수업 진행, 실시간 보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죠. 이거는 한 번에 수업하는 동안 내내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AI 지원을 받은 학생의 개별 분석 자료를 통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 많이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바뀌어야 하는가? 학습 설계 방법, 수업 사례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별, 학년별, 제작사별 특징이 다 다를 것이기에 표준적인 수업 설계 및 실행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을 고등학교 영어과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각 교과의 특징에 맞는 수업 설계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에듀테크 능력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업 자료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기보다 AI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이해에 많은 공을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